반갑습니다. 은덕입니다. 체인소맨 극장판 레제편 보셨나요? 극장판을 보고 난 후 진짜 그 제인도를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레제편보다 앞서 극장 개봉했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정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체인소맨 레제편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작품이 결이 같은 작품이다 보니 반드시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귀멸의 칼날이 그래도 한 수 위의 영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레제편을 감상하고 나니 연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레제편 쪽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체인소맨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레이나 짱짱맨, 극장판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레제의 스케일 피규어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S파이어에서만 살짝 공개된 상태예요. 아마 수영장 씬의 버전 같죠? 이 브랜드 제품은 제가 아직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아스카를 예약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마 레제도 곧 예약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 피규어가 가장 먼저 출시되는 레제 피규어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예약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모형은 바로 마키마입니다. 마키마는 결국 극장판 마지막에 레제를 죽였죠. 아무래도 이게 레제에게 우리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버려서 마키마가 샹년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마키마는 공안이에요. 그리고 레제는 범죄자죠.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마키마의 정체가 정체인 만큼 레제를 죽인 이유로 몇 가지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덴지랑 도망가려는 게 괘씸해서, 이게 대다수 분들이 마키마가 샹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일 거예요. 사랑의 도피를 저지한 악마다 라는 시선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덴지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죽였다라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덴지와는 상관없이 레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처리를 했다 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마키마의 심리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악마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더 강해집니다. 세계관이 그래요. 그래서 마키마는 자신보다 강해지려는 존재를 철저하게 저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파워가 피의 악마잖아요. 피라는 건 일단 공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파워는 상당히 강력한 악마입니다. 그래서 극장판 초반에 파워를 일시적으로 이탈시키는데 그 이유가 피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파워가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강해져서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저는 이게 나름 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중 스토리가 진행되면 극장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투씬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도시는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라는 레제의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뒤의 이야기인 2부에서는 그 해당 전투의 희생자의 가족들도 등장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해당 악마의 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폭탄의 악마는 가뜩이나 강력한 전쟁의 공포와 관련이 있는 악마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회자되기 시작하면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키마보다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극장판 엔딩과 맞물려서 처리를 했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레제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 극장판을 보기 전까지는 레제는 단발성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극장판을 보고 난 다음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 포치타와 이 덴지의 그 계약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그 주제잖아요. 덴지의 꿈이 실현되는 걸 보여달라 라는 게 이제 포치타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흘러가는 걸 보면 덴지 입장에서 레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일단 마키마는 엄마죠. 마키마에서 가운데 키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체인소맨이 톱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면 마마가 됩니다. 엄마예요. 마키마는 그러니까 엄마의 포지션이에요. 파워는 가족이죠. 여동생이라고 해두죠. 이제 남은 건 여자친구이거나 애인이 되어야 하는데, 레제 말고는 이걸 대체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덴지의 꿈을 보여달라는 그 포치타의 계약을 근거로 체인소맨의 결말
혹은 뭐 결말 이전에 덴지와 레제의 재회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 이거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피규어 살펴보죠. 딱 보자마자 핏이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클래식한 정장이라 자칫하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을 법한데 정장만으로 이런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정함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여유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 마키마 피규어 중에서 그 당시 이스트림 제품을 예약했던 이유도 마키마의 단정한 이미지를 가장 잘 담아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조금 많이 늦었지만 실제로 언박싱을 해보니 제 눈이 정답이었네요. 기막힙니다. 베이스부터 한번 보죠. 파괴된 돌바닥 위로 핏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한 끈적한 반광질감이 느껴집니다. 조명이 닿으면 그 광택이 살짝 살아나면서 표면의 거칠기와 농도 차이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네요. 질감 자체도 꽤 정교합니다. 바닥의 균열, 표면의 요철, 그리고 미세한 틈새의 음영 처리까지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가 스며든 흔적처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잡혀 있어서 리얼한 느낌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 리얼한 분위기만큼은 확실히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헤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죠. 마키마의 얼굴은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만 묘하게 바라보는 대상을 제압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무래도 눈동자의 디테일 같은데요. 금색과 붉은 기운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데다 머리도 요란하지 않게 잘 정돈되어 있다 보니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뭔가 살짝 약한 미소 같은 것도 느껴지는데 마키마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다운머리 디테일도 정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엮여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키마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구두마저 옥스퍼드화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광택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윤이 돌고 있네요. 주름이나 끈 부분의 조형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발등의 굴곡이 꽤 리얼해서 정장의 흐름이 발끝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브라운 톤 위에 아주 미세하게 색번짐이 있어서 핏자국의 질감하고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멋지네요. 구두에서 시선이 올라오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장 바지가 보입니다. 광택이 거의 없는 매트한 질감인데 천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느낌으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허벅지 라인에서 살짝 주름이 접히고 무릎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아주 리얼합니다. 바지 주름이 과하지 않아서 정장의 단정한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특히 옆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피가 묻어 있지만 검정 바지라 티가 잘 안 나는 것도 특징이네요. 셔츠는 흰색이다 보니 핏자국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묘사가 이 피규어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해도 되겠네요. 복부 쪽은 특히 질감이 생생해서 축축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과격한 장면을 두께감 있는 넥타이가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뭔가 중화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인지 피가 흥건한 티셔츠인데도 저는 특별히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치는 중인 코트, 자세히 보면 안쪽에 반짝이는 입자가 도색되어 있습니다. 안감을 다른 재질로 표현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겉면은 주름도 크고 두껍게 잡혀 있어서 코트를 돌려 입는 움직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한순간을 그대로 담아낸 멋진 모형이었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스트림의 체인소맨 마키마를 살펴봤습니다. 이 피규어 예약 가격이 꽤 높았어요. 제가 구매했던 금액은 거의 30만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예약으로 구매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리셀 시장에서는 20만원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가격에 비하면 꽤 저렴해진 편이죠. 이 피규어가 저평가 받을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마감도 괜찮고 조형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키마스러움이 이 피규어에 잘 담겨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물론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볼륨감이 부족하긴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체인소맨도 같은 이스트림 제품인데 저 제품은 마키마보다 훨씬 가격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마키마의 볼륨감이 부족해 보이는 건 그 당시 이스트림 제품들의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인소맨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쩌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대 같아요. 지금 구매하신다면 아미아미 직구도 좋을 것 같고 20만원쯤 하는 매물이 보이신다면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키마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인소맨 안에서의 마키마라는 캐릭터는 그런 공공의 적을 자처하는 역할이긴 합니다. 야쿠자들에게서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악은 국가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이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거기다 체인소맨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걸 보면 단순히 방해되는 걸 없애려는 목적 이외에도 그 뒤에는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마키마가 재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체인소맨이 먹었던 악마를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조건이 특이하긴 하지만 덴지가 먹은 걸 체인소맨이 소화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덴지가 먹은 마키마를 체인소맨이 토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설정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요타를 리타이어 시킨 이유와 맞물려 마키마가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덴지가 마키마를 이겼기 때문에 마키마가 돌아오더라도 덴지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흥미로운 설정을 작가가 그냥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키마가 나요타의 기억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레제도 재등장할 겁니다. 제가 레제파라서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레제의 분량이 적었던 것 치고는 이번 극장판이 꽤 중요한 에피소드였고 무기인간이라는 특수한 설정과 2부에서 전쟁의 악마가 권속을 자신의 신체 일부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타츠키 작가가 무기인간을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남은 스토리들이 잘 애니화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피규어 이외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